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좀 유명 인사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추미애, 김홍걸, 그 다음에 북한에서 최고의 김정은, 이런 사람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들으시기에 앞서서 구독을 꼭 신청하시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미 구독을 하신 분들께서 2번 하시면 취소가 됩니다. 어르신들 실수 없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이 김홍걸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홍걸은 DJ 대통령의 세 번째 아들이죠. 최근에 그 형과 이러한 그 상속 문제를 두고 지금 법적 다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그 상금 중에 일부는 DJ 대통령이 남북 첫 번째 정상회담을 했을 때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 상금을 쓰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홍걸 의원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김홍걸도 요즘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강남, 서초, 마포에 세 채를 갖고 있는데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있어요. 본래 이 아파트 한 채 팔겠다 이렇게 했는데 팔지 않고 20대 차남하게 증여한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또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부동산 임대차법 국회에서 이 전광석가처럼 처리됐는데 그걸 보면 전월세 기준 5% 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러한 법에 김홍걸 의원도 이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이 차남 강남 아파트 전세금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무려 4억 원을 올렸습니다. 6억 5천만짜리를 10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뭐 한 60% 정도 올렸네요. 60% 정도. 그러면은 본인이 찬성한 그 법에 12배나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야말로 돈에만 눈이 머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마저도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의 중요한 전형의 인물로 과거에는 이제 조국이 떠올랐는데 요즘은 이제 김홍걸도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와중에서 이 김홍걸 의원이 남북 경협주 무려 8,000주나 가지고 있어요. 그 주식은 다른 주식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나가는 현대로템 주식입니다. 현대로템. 이 현대로템 주식인데, 이 현대로템 주식은 남북 철도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 중에 하나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로템 주식 8,718주를 가지고 있고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 3,7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북 철도 연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현대로템 관련 주식은 계속해서 이 관심을 받은 주가가 움직이는 그러한 대표적인 남북 경협 관련 주기 때문에 의혹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공직자들은요,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안 일어나는지 이거에 관해서 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유무 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주식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이 백지신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 의원 측에서의 해명을 보면 이것은 총선 이후에, 즉 배지를 달고 나서 산 것이 아니고 대북 민간단체 연합회인 민화협 의장을 맡고 있을 때, 즉 작년 9월에 매입했다. 그 얘기는 총선 전에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과 관련이 없을 때 매입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꼭 위법이라고 또 팔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비판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총선 당선이 됐으면 그래도 명색이 DJ 대통령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DJ 대통령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 하나가 북한 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1억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이해 충돌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주식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양식 있는 국회의원의 한 자세이고, 또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공직자라 해도 기본적인 자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군다나 또 다른 위원회가 아니고요, 국회에서 외통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어요.
자, 외통위원회, 통일위원회잖아요. 이 통일할 때 당연히 노템주 주식이 왜 이해충돌이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문재인 정권은 다른 외교 전략상으로 북한을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인권 문제라든가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남북 경협 차원에서 김정은이를 다시 대화로 끌어내서 남북 정상회담 추가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현 정권의 기본 정책 기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인영이도 제재를 풀겠다고 그랬다가 대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또 박지원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정상회담할 때 5억 불을 북한에게 넘겨줘가지고 실형을 받은 인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현재 실권적 지위에 앉아있고 현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 상황에서 특히 대북 경협을 중시하고 있는데 외교통일위원회 우연이라는 사람이 DJ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현대 로템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재산상 이익을 볼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해충돌 걸리면 처분하겠다.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 정도 되면서 이 DJ 아들 정도 되면서 외교통일위원회 우연 정도 되면서 상념적으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해충돌에 걸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맨 먼저 하고 당선이 되자마자 이거를 백지신탁에 위임하든지 매각했어야 정치적으로 옳은 일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제를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도 제 방송 우리 주변 분들께서 많이 아실 수 있도록 SNS로 공유해 주시면 아마도 김홍걸 의원 이 주식을 매각하고 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지체함이 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김정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김정은이 여성들을 중시하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여성 중시하는 인사정책을 쓰고 있다. 바로 조정아, 이름으로 볼 때 여성인 것 같아요. 통일연구원에 있는 선임 연구위원인데 이 조정아 연구원이 북한 경제 리뷰라고 하는 KDI 7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이 김정은이가 이 북한 여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북한 내에서도 남성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첨단 분야 이런 직종에까지 진출하고 있어서 새로운 여성 모델이 북한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이후에 김정은이가 전문직 여성들을 국가의 부강 번영을 위해서 헌신하는 혁신의 창조자라고 호명하면서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이들의 활약을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고의 대표적인 여성 하나가 김여정이죠. 김여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 내 당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 지도부를 맡고 있고 제1부부장 자리까지 꿰차고 있다. 그래서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 자리를 여성이 그것도 백두혈통이 차지한 적은 전무후무하다. 예컨대 김정일 시대 때 김경희도 물론 백두혈통이었지만 상징적인 직책과 위상에만 머무르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에는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김여정의 이런 정치적인 중용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박지원 원장이 최근에 국회 정보위에서 우임 통치를 하고 있다. 김여정이한테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적인 여러 가지 북한의 대남 대미 성명 문안 자료들 나오는 걸 보면 김여정이가 이 우임 통치 시대가 맞다고 칠 경우에 대남 대미 업무를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성 중용자 한 사람이 바로 최선희입니다. 최선희 외교부성 제1부상으로 승진해 있어요. 이 최선희는 본래 2019년 2월에 베트남 회담이 실패로 가면서 이거 숙청되는 거 아니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은 금년도 들어와서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정치국 위원까지 급속으로 승진한 사람이 바로 최선희예요. 그래서 국무위원회 위원으로까지 승진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 총 11명인데 최선희야말로 딱 유일한 한 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최선희가 김정은이의 특히 대미 외교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신임을 받는 실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이
현송월이다. 물론 현송월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이의 애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해석과 평가, 전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현송월이가 이 중국도 가고 대표 단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 한국도 방문할 정도로 대중, 그 다음에 우리 한국과 관련된 외교 그런 큰 이벤트에 김정은이가 써먹고 있다. 이런 걸 본다면 단순한 애인 관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국정의 한 축을 현송월에게 맡겼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현송월이가 그동안에 김여정이가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던 선전선동부의 부부장, 이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동안에는 이제 김정일 때는 그냥 평범하게 잘 나가는 이 가수에 그냥 불과했잖아요. 했는데 지금은 선전선동부가 뭐 하는 데입니까?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 선전선동, 즉 우상화 작업의 핵심 부서가 선전선동부예요. 거기서 이 차관급인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젠더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그만큼 김정은이가 현송월, 최선희, 김여정에 대해서는 여성 플러스 알파, 이 국정을 챙겨 나가는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는 점에서 과거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와는 상당히 다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여성 몇 명을 중용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여성 중시 인사정책을 쓰고 있다고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조금 시기가 상조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는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물론 김정일의 친동생이지만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단계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정치 환경이 김정일 때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는 사실상 특별한 후계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후계 체제를 떠맡게 됐고, 그 다음에 정치 환경이 굉장히 김정일 때보다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 자체가, 인물군이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에 비해서 현저히 약하다. 그러다 보면 김여정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선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외무성 관료들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 최선희에 대한 그 신뢰도가 커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현성원이는 각별한 사적인 관계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성 인물을 중시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추미애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 추미애가 사실상 이해찬 당대표 본인과 똑같이 두 번째로 2년 임기를 채우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못마땅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심이 바로 어제 올렸던 페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뭐라고 했냐면 어제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페북을 띄워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본인 칭찬했어요. 자화자찬. 2년 전에 저는 당대표 2년 임기를 마쳤고 정권 교체와 두 번의 전국 승리를 이끌고 박수받으며 떠나는 첫 번째 당대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해찬 대표보다도 먼저 이러한 임기를 마친 첫 번째 대표였고 이해찬 대표는 두 번째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해찬 대표의 공적을 칭찬한다는 의미였겠지만은 추미애가 얼마나 똘똘한 사람이에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1, 2등 갈 정도로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생각이 짧아서 아니면 순간의 실수로 이런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윤석열 쪼는 거 보십시오. 정말 단 한 틈의 빈틈도 없이 쪼고 있는데 과연 이해찬 대표 이게 정말 본인의 실수였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두 번째로 이해찬 대표님이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 총선 승리와 임기 중반에 국정 토대를 굳혀놓은 대과를 이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대과라는 게 뭡니까? 대과는 없어요. 대과업이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대과를 이룩했다 하면 무슨 앞뒤가 문맥이 안 맞아요. 대과 없이 뭐 이 자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대과 없이 이 일을 잘 마치고 떠납니다. 이럴 때 대과예요. 이 대과는 큰 대자 과실 과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해찬 대표 임기를 2년 동안 처음으로 두 번째 마치는 대과를 이뤘다. 이렇게 하려면
대과업을 이뤘다 아니면 큰 대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이지, 대과를 이뤘다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추미애 생각을 볼 때, 추미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갈등 관계, 검찰,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부동산 문제가 터졌을 때 부동산 문제를 건드리고 있고, 또 코로나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아니면 정은경 본부장관 같은 역할을 하려고 또 SNS로 활동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대과 없이 이 대과를 이룩했다, 이런 얘기를 과연 이해찬 대표한테 쓸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내년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가까워오니까 본인의 과업을, 본인의 성과를 높이 띄워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해찬 대표가 두 번째로 임기를 마치게 되니까 혹시라도 야 이거 내 이 진가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 초조 심리가 작동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실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추미애가 이런 실수를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렇게 대과 없이 마쳤다, 자 대과를 이뤘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김근식 교수도 점잖게 한마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저하고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빨리 패봉을 좀 고쳐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설령 자기가 최초로 했다 그러더라도 뭐 언론인들이 취재해가지고 현 정권과 친한,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친한 언론인들이 취재를 해서 대가 없이 맨 먼저 추미애가 올리고 두 번째로 이해찬 대표가 했다 이렇게 쓴다면 모르지만, 본인이 그것도 전당 큰 잔치날 그 잔치의 분위기를 자기가 좀 따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얄팍한 계산으로 하면 국민들이 떠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논평 마음에 드시면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꼭 좋아요, 엄지척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